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저랑 이제 코인 이야기 좀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조금 조정이긴 한데 그래도 102,000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실시간 시세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 쪽은 그 선물 시장 영향력을 조금 받아간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달러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무역합, 미중 간의 무역합이 기대감에는 올랐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약간의 세론 느낌이 좀 나는 게 지금 시장이긴 하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이 깊었던 거는 XRP는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지코인과 에이다, 트론코인과 수익코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낙폭이 깊었었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긴 했지만 이더리움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지수는 변동성 없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일단 104,000까지 도달했었을 때 많이 회복이 됐고 그 회복됐던 투심이 아직까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보합권이긴 한데 알트 쪽에 시총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합이었고 비트코인은 1% 내외의 조정 정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10%나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시장이 참 오락가락하죠. 그래도 일단은 대장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의 기대감들을 가져가 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부채에 관해서 제가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에 관해서도 수익률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관세가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선 약간 줄어들고 무마가 됐고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결과적으로 4월달 미국이 재정 흑자를 내면서 전년 대비해서 23%나 재정 흑자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치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지금은 중국이랑 좀 유예를 하긴 했지만 요게 이제 실제로 집계가 된 거라서 요거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4월 재정 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3% 늘어나면서 366조 2,66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마켓워치에서 이거는 보도를 했습니다. 재무부가 재정수지 통계를 이제 냈는데 관세 순수입이 163억 달러. 제가 최근 기사 봤을 때는 4월달 거 150억 달러 넘어갔다라는 수준만 알고 있었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1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92억 달러 130%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생겼고 그게 수치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약간 관세 유예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시끄러운 와중에서 미국이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96억 달러로 크게 웃돌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이론 자체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근데 물론 이제 5월, 6월부터는 그 증감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세가 높아진 거는 맞잖아요. 어떤 범위가 좀 줄어든 거지.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4월 징수액 자체가 1일 5억 달러를 넘어섰고 관세 징수액이 하루 평균 20억 달러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기는 해요. 이제 115% 내리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중국과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격감을 할 건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 벌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세출도 4조 1,190억 달러로 동기로서는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효과를 일단은 미국은 누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격감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득은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뉴욕 증시가 그럼 빠지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뉴욕 증시는 빠진 것만큼 더 회복을 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딜이었다, 이런 또 시장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폴 애킨스 쪽 SEC 위원장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고 더 이상 이제 규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원탁회의가 열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SEC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밝혔고요. SEC는 더 이상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규칙 제정과 해석, 그리고 면제 권한 등을 활용해서 시장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도지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도지코인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 1.0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됐고요. 과거의 가격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옵니다. 가상자산 분석가인 마스터 캐노비라고 하는 이제 분석가가 그 X를 통해서 도지코인 가격 구조가 2017년 상승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도지코인이 70일간의 횡보 이후에 45일간 850% 급등했던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상승세가 당시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조는 2017년과 동일한 상승 패턴을 보이지만 시간축은 절반 수준으로 조금 압축이 됐다. 70일이 35일로 줄어들었고 이후 22일간 추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2017년도랑 2025년도인 지금과 동일한 패턴을 좀 보여주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35일 동안 90% 상승을 했고, 여기 얘는 70일 동안 220%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압축이 됐지만 패턴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도지코인이 35일 동안 약 90% 상승하면서 하단 채널을 좀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향후 22일 이내 350%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350% 상승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22일간 350% 상승할 것이다. 근데 이게 맞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격은 1.05달러에 이를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예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거나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른 투자자들이 포모 심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 때문에 막 매수를 하는 거, 묻지마 매수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분석도 나왔고요. 이게 도지코인에는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알트코인이 강세 흐름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추가 예측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과연 2017년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2일간 350%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멘텀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지의 추가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대선 랠리가 펼쳐지면서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거를 이제 덮어두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공감대가 하나 있었어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거는 이제 현물 ETF에 관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막론하고는 공감대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왔어요. 이제 일단은 현물 ETF 도입이 공약으로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공약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인물들에 관한 또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읽어보시고, 금융위 자체에서는 이제 지난해에 현물 암호화폐 ETF에 관해서 법적 기반을 부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비판이 좀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현물 ETF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합니다. 많은 비중을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진짜 이제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대비를 해봤을 때 뭐 법적인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이 안 된다라는 게 과연 투자자분들에게 좀 인용이 될 만한 그런 건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이제 느껴질 만하다라고 저도 이제 보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제 디지털 자산 자체를 아예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현재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난해엔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도 한시적으로 조금씩 허용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금융위에서도 이런 조치들은 계속 이제 좀 열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조치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련해서도 계속 시장에서는 이 공약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단은 현물 ETF가 이제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크립토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ETF가 승인됐을 때부터 이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할 수 없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이라서 요 부분만이라도 조금 허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세금 관련해서도 좀 최근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투세는 폐지가 됐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는 거는 폐지가 됐는데, 가상자산 그 세금은 폐지된 게 아니라 유예 상태예요. 그래서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많이 안 남았다면 안 남은 그런 그런 또 시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과세에 관해서도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KB국민은행이 빗썸과 제휴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50만 명의 지금 이용자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커진 거는 맞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다양한 법적인 조치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옵션 시장에서 3,000에서 6,000달러 콜옵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장기 상승 기대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3,000달러 이상 콜 옵션 거래가 좀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3,000달러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3,000달러 선일 때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아직 이제 덜 올랐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1,80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요 이제 3,000달러 이상의 콜 옵션 거래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중장기 강세 전망들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 만기가 되는지에 관해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3,000달러 콜 옵션, 2,000달러 콜 옵션 순으로 미결제 약정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메타플래닛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메타플래닛 비트코인을 무려 1241개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보유량을 좀 추월을 하게 됐고, 이 메타플래닛이 총 보유량 자체가 이제 엘살바도르 보유량을 좀 넘어서게 되면서 아시아 대표 기업으로, 그러니까 아시아판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는 이제 포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개당 평균 10만 2천 달러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대에 관해서는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고점 부분에서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총 보유량은 6,700 비트코인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플래닛 CEO인 사이먼 게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유한 이제 비트코인의 양이 국가적인 단위를 좀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치지 못지않은 매집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총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메타플래닛이. 근데 이제 지금 그 목표량의 68%를 달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추가 매집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메타플래닛이 스트래티지의 아시아판이 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특정 기업들이 많이 산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유통량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들 자체가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아니어서 오히려 좀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플라닛과 스트래티지 추가 매입 소식들은 계속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